자,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고부 갈등이나 장서 갈등, 이거 정말 피할 수 없는 숙명 같은 걸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심리학자들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서로 미워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잘해보려는 마음 때문에 생긴다는 거죠. 오늘 저희는 아주 특별한 여행을 떠나볼 겁니다. 이름하여 며느리, 사위와 평생 웃으며 지낼 수 있는 마법의 선, 바로 황금거리를 유지하는 심리학적 비결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슴도치의 딜레마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 두 마리가 온기를 나누고 싶어서 서로에게 다가갑니다. 그런데 너무 가까이 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아프고, 그렇다고 너무 멀어지면 추워서 견딜 수가 없죠. 결국 이 고슴도치들이 찾아낸 해답이 뭘까요? 맞습니다. 서로의 가시에 찔리지 않으면서도 온기는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적당한 거리, 바로 그 지점을 찾아내는 겁니다. 우리 가족 관계도 똑같습니다. 특히나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며느리와 사위와의 관계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 문장 하나를 강렬하게 새겨 넣으셔야 합니다. 나는 며느리를 친딸처럼 생각한다. 혹은 나는 사위를 친아들처럼 생각한다. 여러분, 이 말은 사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이자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이제부터 그 이유를 심리학적으로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먼저 넘어야 할 산은 바로 심리적 영토라는 개념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신만의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있습니다. 이 울타리 안은 내가 주인이고 내 방식대로 살아야 편안함을 느끼는 공간이죠. 그런데 시부모나 장인, 장모가 우리 며느리, 우리 사위라는 명분으로 이 울타리를 덜컥 넘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이건 시어머니의 사랑이 아니라 내 영토에 대한 침범이자 공격으로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얘야, 냉장고 정리는 이렇게 해야지. 아범아, 옷은 이런 걸 입어야지. 같은 조언들 말입니다. 여러분은 도와주고 싶어서 사랑해서 하는 말이지만 심리학적으로 이건 상대방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특히나 요즘 세대는 공정함과 독립성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깁니다. 그들에게 부모님의 지나친 간섭은 마치 허락 없이 내 방에 들어와 가구 배치를 싹 바꿔버리는 불청객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황금 거리를 지키는 첫 번째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관찰자 모드로의 전환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부모라는 완장을 잠시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며느리와 사위를 우리 집안에 새로 들어온 귀한 손님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손님에게는 함부로 말하지 않죠? 손님이 설거지를 어떻게 하든 집안일을 어떻게 하든 아, 저 집은 저렇게 하는구나 하고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심리적 영토를 지켜주는 가장 높은 수준의 배려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부터는 조금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기대치의 함정입니다. 우리가 며느리나 사위에게 서운함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쟤는 왜 반응이 저럴까 하는 보상심리 때문입니다. 내가 애를 봐줬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부족하네. 내가 반찬을 해다 줬는데 맛있다는 연락이 없네.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되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거래적 관계라고 부릅니다. 나는 호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무의식 중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바라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황금 거리를 유지하려면 기브 앤 테이크의 법칙을 완전히 지워버려야 합니다. 줄 때는 그냥 준다. 그리고 잊어버린다. 이 원칙을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의 호의는 상대방에게 무거운 빚이 됩니다. 며느리나 사위 입장에서는 시부모님이 반찬을 해다 주실 때마다 아, 또 감사 전화를 드려야 하네. 다음에 갈 때 뭘 사가야 하나 하는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호의가 오히려 거대한 압박감이 되어 돌아오는 겁니다.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볼까요? 진짜 고수들은 절대 먼저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상대방이 도움을 요청하기 전까지는 묵묵히 기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먼저 내가 애 봐줄까? 라고 묻는 순간 그건 상대방에게 거절하기 힘든 제안이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 힘들어서 어머니, 이번 주말에 애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라고 먼저 요청했을 때 기쁘게 도와준다면 그 가치는 수십 배, 수백 배로 뜁니다. 요청하지 않은 도움은 간섭이지만 요청한 도움은 구원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세요. 자, 이제 세 번째 본 게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통의 기술입니다. 흔히들 소통이 중요하다고 하죠? 그런데 가족 사이의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입을 닫는 것입니다. 특히나 칭찬이라는 이름의 평가를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며느리는 살림을 참 야무지게 해 라는 칭찬 듣기 좋을 것 같죠? 아닙니다. 이 말 뒤에는 살림을 못하면 안 된다 라는 보이지 않는 평가 기준이 숨어 있습니다. 며느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음번에도 살림을 야무지게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힙니다. 그럼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평가하지 말고 관찰한 사실만 말하세요. 오늘 음식이 참 맛있다. 애가 밝게 자라는 걸 보니 너희가 참 애쓰는구나 정도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 딸의 흉을 며느리나 사위 앞에서 절대 보지 마세요. 내 아들이지만 참 부족해. 네가 고생이 많다. 이런 말들 며느리 편들어주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어머님이 아들 흉을 보시네? 그럼 내가 나중에 잘못하면 내 흉도 다른 데서 보시겠구나 하는 불안감을 심어줍니다. 가족의 치부는 가족 안에서만 해결하고 며느리나 사위에게는 언제나 든든하고 중립적인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만약 며느리나 사위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접 말하는 것이 정답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바로 그 유명한 쿠션 전략이 필요합니다. 며느리 문제는 아들을 통해서, 사위 문제는 딸을 통해서 해결하는 겁니다. 부모 자식 사이는 싸워도 금방 풀리지만 며느리나 사위와의 관계는 한 번 금이 가면 복구하기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너희 집은 왜 이리 지저분하니? 라는 말은 아들에게 하면 잔소리지만 며느리에게 하면 선전포고가 됩니다. 기분 나쁜 말, 쓴소리는 무조건 내 자식을 필터로 거쳐서 전달하세요. 그게 관계를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어막입니다. 이제 네 번째 파트, 돈과 경제적 독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많은 갈등이 여기서 시작되죠. 부모님이 집을 해줬거나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줬을 때 부모님은 무의식 중에 지분권을 주장하게 됩니다. 자식 부부에게 돈을 주는 순간 그 돈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그 돈의 간섭에 권리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황금거리는 산산조각이 납니다. 진정한 어른의 품격은 조건 없는 지원에서 나옵니다. 명절이나 제사, 생신 같은 집안 행사 때도 무조건 와야 한다는 강요보다는 너희 사정이 되면 오고 힘들면 다음번에 보자 라는 여유를 보여주세요. 며느리와 사위는 여러분의 아들과 딸을 빼앗아 간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자녀가 평생을 의지하고 함께 살아갈 가장 소중한 파트너입니다. 결국 황금거리의 핵심은 거리 그 자체가 아니라 존중입니다. 적당히 떨어져서 바라볼 때 비로소 상대방의 아름다움이 보입니다. 조금은 흐릿하게, 조금은 멀리서 참 잘 살고 있구나 하고 미소 지어주는 것, 그것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늘 당장 며느리나 사위에게 고생 많지? 늘 고맙다 라는 짧은 문자 한 통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물론 답장을 기대하지 않는 쿨한 마음으로 말이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늘 화목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